만약에 외고를 가시고 싶다면 그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입학 그 코너가 있습니다. 아니면 입학 사이트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 가시면 그 해의 입학 전형 그 파일이 있는데 그거를 일단 꼼꼼히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안 읽어보시고 그냥 외고 갈 거야 하면 외고를 어떻게 가야 될지가 되게 막연하실 텐데요. 그거를 한번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읽어보시는 게 전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학과라던가 인원이라던가 단계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점수가 어떤 식으로 배정이 되는지 처음에 읽어보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읽어보시면 아 이제 내 아이가 또는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가 거기에 답이 정해져 있고요. 심지어 거기에 자기소개서 문항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항목은 사실 크게 두 개이긴 합니다. 학업 쪽 꿈갖기, 그 다음에 자신의 뭐 들어와서 학업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기는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아예 모르고 막무가내로 뭘 준비할까라고 하게 되면 방향 설정이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 외고 준비할 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면접 준비 이런 거 아니고요. 면접은 1단계를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1단계는 영어 성적 A 받기. 아까 그 중2, 3, 네. 4개 학기에 네. A 받기. 영어 성적 A 안 받으면은 일단 거기서 상당히 불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출결 기본적으로 챙기시는 거. 아무리 영어 다 A인데 출결해서 점수 깎였다 그럼 이미 깎이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내신을 일단 성실하게 국수사 아니다 국사 영 이렇게 세 개 영어를 첫 번째로 하고요. 국어 사회를 이제 성실하게 하는 게 우선입니다. 참고로 수학 성적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시고. 네 그리고 수학 성적이 참고로 네. 아예 저희가 제출 받을 때 수학 성적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외고 입학 1단계가 영어와 출결 감점, 그 동점자 처리는 요즘 잘 안 하긴 하지만 1.5배수가 넘어가면 동점자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1단계 합격을 하게 되면 2단계에 자기소개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와 생기부를 바탕으로 면접관 위원들께서 질문을 개인별로 질문지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공통문항은 평소에 일단 당연히 책을 좀 많이 읽고 그 텍스트를 좀 읽는 능력이 필요할 거고요. 어느 정도 사회과학 계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책들을 좀 읽고 그 의미를 빨리 파악해서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인 답변을 하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공통문항 말고 그 이제 개별 문항에 대해서 미리 무언가 엄청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자기소개서와 생기부가 좀 완성된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뽑아서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 질문 문항을 만들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재학생 졸업생들한테 이 자기소개서나 생기부 관련 질문들을 어떻게 준비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문항을 생기부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문항을 다 만든대요. 그래서 한 100개 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대요. 100개 넘게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뭐 무슨 책을 어떻게 읽었냐, 거기서 뭐 어떻게 감동 있게 했냐 이런 걸 자기들이 다 뽑아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스스로 좀 작성을 해보고 연습을 하면서 이때 혼자 하기보다는 친구들이나 그 다음에 주변의 선생님 또는 어른들,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서 연습을 했던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면접관들 앞에서 이렇게 하려면 많이 떨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부모님과 또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직접 답변해보는 연습을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거를 그거는 아마 한두 달 정도 그 시험 전에 좀 이렇게 준비하시면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소개서도 일찍 작성하시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과가 그렇게 빨리 정해지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과가 또 어느 정도 정해져야 그래도 약간 다듬을 수 있으실 거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정말 다양하긴 한데 뭐 3학년 시작하면서부터 작성하는 친구도 있다고는 하는데 뭐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여름방학 때 좀 쓰고 뒤에 가서 점점 완성해 나가는 형태로 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늦지 않고 다 합격하고 네, 그랬다고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셔야 제가 알기로 생기부가 또 그러니까 생기부에 그 내용들이 담기잖아요. 그래서 그
이 고등학교 생활과 연결되는 건데 이 학교 생활에서 뭔가 참여해라라고 할 때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런 것들이 생기부에 담기고 그걸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또 성실히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준비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언어 선택하는 거에도 혹시 좀 팁 같은 거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 학교별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뭐 캠프 같은 걸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외고에서. 네, 그것도 또 편차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조금 내가 그 외고에 미리 관심이 있다면 그런 캠프에서 좀 호기심이 있는 과에 미리 좀 들어본다거나 뭐 이러면서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면에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과는 일본어, 중국어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 때 많이 네네. 제2외국어를 하니까 이제 그런 과들은 이미 조금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서 오는 친구들이 있고 그 외에 예를 들어 프랑스어라던가 독일어라던가 뭐 이런 스페인. 뭐 스페인어 이런 거는 뭐 살다 오고 온 친구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질문도 상당히 많은데 네. 살다 온 친구들 별로 없고요. 그냥 이제 그 나라에 좀 관심이 있다든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점이 멋있어서 뭐 그 나라의 언어에 관심이 있다거나 또는 뭐 프랑스 문학에 내가 평소에 소설을 되게 좋아했다거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선택을 좀 할 때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진로에 대한 본인이 어느 정도의 좀 이렇게 그 찾아보면서 공부를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전공호가 유불리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는 그 영어는 뭐 특히 그렇지만 어느 정도 배우고 온다고 보면 그렇지 않은 그 언어들은 사실 내가 하나도 모른다. 그런 상태로 들어와도 됩니까? 선생님들이 저도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해봤는데 선생님들한테 여쭤봤는데 네. 그 전공어를 모르고 온다고 가정하고 특히 이 좀 생소한 과들 경우에는 당연히 그거를 가정하고 가르치십니다. 너무 배우고 와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가지시면은 안 되고요. 그리고 일본어나 중국어도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중학생 때 조금 배웠을 수도 있으나 가장 기본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모든 과가 그렇고 영어 제외. 그러니까 영어과는 아마도 이제 영어에 조금 더 자신 있는 친구들이 온 거는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공어 선생님께서. 그냥 갑자기 그냥 아무 상관없는 질문인데 외고에서 수학 선생님으로 근무하시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뭐 어떻습니까? 네, 진짜 궁금해. 네, 너무 저는 어쨌든 그래도 제가 일반고에서도 있어 봤고 여기서도 있어 봤는데 전에 학교도 좋은 학생들이 많았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확실히 저는 그 전에 학교가 과학 중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과학이나 수학을 너무 좋아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었어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선 더 흥미 있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흥미로운 질문도 하고 어려운 문제도 같이 풀고 이랬는데 이제 외국에 오게 되면은 수학은 그다지 관심사는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근데 대신에 그 학생들과 함께 또 좀 새로운 주제들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제가 못하는 어학을 되게 탁월하게 잘하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 보면서 어쨌든 교직 인생에서 이제 이런 친구들을 만났다는 게 그리고 친구들이 특히 뭐 행사할 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무언가 이루어낼 때 수학 시간에는 조금 네. 약간 쉬어가는 코너인가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렇구나. 약간 네. 어려워하는 편이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민한 질문이었던 것 같고